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CSS 기반의 이제 웹사이트 레이아웃 정복하기, 자, 2편에 대해서 학습을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편, 네, 1편 이제 파트 1을 이제, 학습을 이제 하신 후에, 이어서 이제 2편을 이제 공부, 이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체적인, 제가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이제 강의 개요라든지, 그 다음에 강의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학습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강의 이제 내용이나 어떤 주요 핵심 파트들을 이제 미리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예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만들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미리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먼저 이제 보시고, 또 나중에 이제 다 학습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이제 학습을 다 하시고 나서 그 강의, 이 첫 번째 이 강의를 다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제들을 쭉, 이제 이번 2편 강의에서 이제 공부했는지를 또 이제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학습을 다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한눈에 보는 차원에서는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도 뭐 이제 잠깐 제가 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네, 본 강의는 이제 보신 것처럼 CSS 기반의 레이아웃 정복하기 2, 네, 파트 2에 해당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 네, 이제 1편을 먼저 이제 보시고 이어서, 네, 이어서 이제 2편 강의를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순서상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순서의 이제 강의 진행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제 여기 뭐 권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1, 2편을 이제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이제 오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1편을 이제 보시지 않고 혹시라도 바로 이제 2편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여러분 강의를 이제 보고 오셨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강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네, 앞에 1편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오실 것을 제가 이제 강력히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학습은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서, 자, 1편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수학습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1편을 당연히 이제 보시는 게 기본 선수학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HTML 이제 기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CSS 기본, 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이제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 뭐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그런 것들 이제 기본 선수학습이고, 혹시라도 그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아주 자세히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기본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 강의 자체를 1편, 2편을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네,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내가 이제 HTML이나 뭐 CSS를 뭐 굉장히 뭐 이게 뭐책 같은 걸 예로 들자면 굉장히 뭐 두꺼운 책을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기본이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기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CSS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 시트의 어떤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클래스라든지 아이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제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 이 CSS 기반의 이제 어떤 레이아웃 만드는 이 강의에서 어차피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강의 내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CSS도 이제 레이아웃 관련된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이제 이번 2편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CSS 그 레이아웃에서 많이 쓰는 그 기본적인 어떤 CSS 문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문법들은 제가 좀 추가적인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왜냐면 이제 어려운 것들은 제가 한 번쯤 다시 제 스타일대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예. 제가 좀 더 그래도 이제 좀 어렵게 여러분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어떤 CSS 뭐 이런 문법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공부를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이 강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선수학습을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HTML, CSS 기본 그 문법들 중에서 그 이 레이아웃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레이아웃. 그러니까 CSS를 그 사용해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런 레이아웃을 그 짜는 데 있어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관련된 그런 문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법들 위주로 좀 공부하고 좀 사용을 해 보셨다면은 그게 가장 좋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뭐 클래스나 아이디 이런 거 적용이나 뭐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레이아웃을 작성하다 보면요. 이 슈도 클래스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근데 지금 혹시라도 제가 이제 슈도 클래스라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또 괄호 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또 써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용이나 어떤 적용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 문법 자체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은근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것을 이런 어떤 표시나 이런 기호를 나는 처음 본다 이러시면은 여기 기본적인 공부가 거의 이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이 기본적인 이런 어떤 슈도 클래스에 대한 어떤 사용법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잘 모르겠다. CSS 기본적인 것들은 알겠는데 클래스나 아이디 사용해서 뭐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 모양 꾸미고 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런 뭐 표시 같은 건 처음 본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은 만약 그렇게 이제 혹시라도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관련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문법 파트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좀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또 저의 어떤 보충 설명이나 또 이 레이아웃 강의에서 저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면 더 이해도 잘 되고 그때 어떤 강의가 완전히 내 것으로 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사용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플로트 속성에 대한 이제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이제 없으면 좋죠. 네. 역시 이제 뭐 div 태그의 어떤 속성이나 여러 속성, 그다음에 이제 사용에 또 어려움이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레이아웃과 관련된 어떤 문법들을 여기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레이아웃 강의를 이제 쭉 들어보시면은 여기 CSS의 문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 레이아웃을 여기에서 다루는 예제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은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많이 쓰이는구나. 이런 것을 좀 본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느낌적으로, 직감적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많이 쓰이는구나. 이런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여기서 이제 어차피 강의에서 이제 다 다루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강의 진행하면서 그런 문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거는 내가 공부 안 했는데 하신다면 꼭 관련된 여러분이 CSS나 그런 어떤 기본 적인 어떤 책 같은 데서 그 파트의 어떤 문법을 좀 보시면은 좋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위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적어 드려봤고요. 세 가지가 아니라 한 네 가지 정도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어려움이 이제 느껴지시는 분들은 본 강의를 학습하시기 전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강의를 좀 공부하시면 좋다. 네. 그리고 1편도 꼭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2편을 이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강의 내용을 제가 이제 미리 보기 형태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파트들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둘러보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 강의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제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예제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지 결국 이제 강의를 이제 다 들으시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미리 보기로 보여드리는 그런 어떤 예제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진짜 텍스트 편집기 하나만 가지고 몇 분 만에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연습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제 하셔야 되고 강의를 다 보시고 난 뒤에도 혼자서 연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몇 분 안에 어떠한 예제든지 이 강의에서 다룬 예제들은 몇 분 안에 다 코딩을 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혼자서 그러한 예제들을 몇 분 만에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우선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은 설명 듣기 전에는 저런 예제를 내가 어떻게 만들지? 그렇게 당연히 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명 굉장히 자세히 드릴 거기 때문에 또 모든 과정을 다 제가 타이핑을 하나하나씩 치면서 그 어떤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선수 학습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하고 이 강의를 보신다면은 이 강의에서 다루는 예제들 제가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 거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다 보시고 나서는 오로지 연습만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연습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강의 내용 한번 둘러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예제를 제가 다시금 여기다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요 이제 핵심적인 것들 이제 위주로 제가 이제 쭉 전체적으로 이제 좀 작은 예제들을 제가 이제 스킵을 했고요. 좀 이제 중요한 예제들 위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전체적인 좀 숲을 네, 이렇게 숲을 좀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박스 레이아웃의 전형적인 예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좀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한 6개의 박스. 이게 박스 맨 위에 이쪽이 6번 박스예요, 이게. 하얀 박스도 박스예요.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박스인데 전체적으로 6개의 박스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사이사이 원래 간격이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할 때는 간격을 이렇게 두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루는 예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박스와 박스 레이아웃 사이에 일부러 좀 간격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 보이도록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딱 캡처된 결과 이미지만 보더라도 여기도 나와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레이아웃이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지금은 강의를 공부하기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모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강의를 다 이제 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이제 쭉 전체적으로 이 예제들 캡처, 이 파일을 보시면서 이것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코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코드로 레이아웃이 작구나,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혹시라도 할 줄 아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이제 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거의 잘 이제 모르실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나중에 다 학습한 뒤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언뜻 바로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기본적인 이제 박스 구조는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div 박스를 이제 사용해서 저는 레이아웃 구조를 짜고요.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HTML5가 되면서 HTML5의 어떤 시멘틱 태그라는 것들이 좀 새로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운 태그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새로운 태그들만을 가지고도
작업을 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태그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 뭐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다 해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새로운 어떤 기술이 딱 나오면요, 전통적인 스킬이 완전히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스킬들은 계속 그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스킬들이 점점 잠식을 해 나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과도기적 시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사에 딱 들어가서 작업을 이제 이런 어떤 코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신규 프로젝트가 있고, 그 신규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완전히 그 신규 프로젝트가 있어요. 뉴라고 하죠. 이제 신규 프로젝트 뉴. 이 신규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구를 합니다. 네,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완전히 그 새 프로젝트는 완전 어떤 새로운 어떤 스킬들만을 가지고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또 그런 그 클라이언트가 특별히 그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요청이 없다든지, 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별히 없을 때는 이쪽 어떤 회사에서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스킬로 작업을 이제 해 나가는 게 좀 더 어떤 빠르고, 또 어떤 팀원들 간의 어떤 그 협업 작업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스킬을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또 사용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스킬들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회사 내 어떤 직원들 중에서는 이런 또 새로운 스킬이 또 아직 완전히 익숙치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협업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프로젝트가 좀 이제 늦어지는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떤 요구 사항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전통적인 스킬과 새로운 스킬이 이제 혼합된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스킬 위주로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새로운 이런 작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또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자, 이건 뉴라면, 여러분 올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새로운 작업이 아닌 거죠. 기존의 어떤 작업된 프로젝트들은, 여러분 이 기존 프로젝트들은 또 이제 유지보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이제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것들만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어떤 만들어진 사이트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유지보수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도,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더 많아요. 회사 들어가면 매번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 것보다 기존 어떤 프로젝트를, 사이트들을 유지보수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그 사이트들은 아예 새로운 스킬들이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 기존 어떤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전통적인 스킬로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뭐 처음 신입사원이 공부할 때 새로운 스킬만 공부한 데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스킬은 잘 몰라도 전통적인 스킬을 얼마나 잘 알고 잘 활용하는지를 이런 면접 보는 어떤 사장이나 그런 이제 뭐 이사, 그런 팀장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전통적인 스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왜냐면 새로운 스킬은 결국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고, 충분히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스킬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회사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스킬을 교육시키고, 또 이제 교육받는 신입사원도 굉장히 열심히 또 새로운 스킬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인 스킬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프로젝트를 빠르게 또 많이 이제 해본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신입사원이 이런 새로운 스킬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지식도 갖고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네. 요즘 워낙 이제 신입사원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강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요,
그 HTML5에서 이제 그 새로운 태그들을 사용해서 또 우리가 레이아웃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런 새로운 태그들을 또 사용하면서 또 레이아웃을 짜게 이제 됩니다. 이제 뒤에 이제 후반부 예제들에 이제 들어가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레이아웃 구조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구조가 이런 코드 어떤 레이아웃 구조가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2번, 3번. 근데 다른 그 디귿 박스들은 이제 나뉘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 2번, 3번 이제 나뉘어지면서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이게 나눠지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나눠지는 이런 박스들을 이제 하나로 감싸는 박스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보다 이제 자세한 뭐 이런 것들 이제 CSS를 또 이제 적용하는 부분도 이제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동영상 강의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 과정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드를 이 레이아웃을 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자주 부딪히는 오류 현상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일부러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오류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이제 살펴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레이아웃이 이제 깨지는. 여러분이 아까 위에서 만든 첫 번째, 이 레이아웃을 짜는 데 있어서 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결과 화면이 나오는, 자주 발생하는 이제 오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이런 건 이제 우측 박스가 이 안쪽으로 밀려드는 그런 모습의 이제 오류인데,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화면 모습만 딱 보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오류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이거 문제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제 여기도 이제 밑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플로트 속성에서 여기 라이트만 레프트 라이트만 잘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는 보통 플로트 속성을 사용했다면 플로트 속성과 관련된 경우가 보통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 레이아웃을 짜는 데 있어서 플로트 속성을 사용 안 하고 짤 수도 있어요. 사용 안 하고 짤 수도 있고 또 플로트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선 그래요. 예, 그래 아예 뭐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플롯 기반으로 레이아웃을 짤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거의 이제 플로트 속성의 이제 옵션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주된 원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랩트 라이트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주시면은 된다라는 거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그대로 이제 코딩을 이런 코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딩 이 캡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모든 코드들을 다 타이핑 치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깨지는 것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 레이아웃 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경우인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박스가 완전 밑으로 밀려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것만 봐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후배나 여러분 동생을, 뭐 가르치게 됐어요, 상황이. 그랬을 때 동생이나 후배가, 이제 동생이 형, 이게 이렇게 됐는데,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형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딱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정확하게 계산된 그 사이즈를 각각의 박스가 넘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치수가 맞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결국 정확한 사이즈 계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뭐가? 이런 식으로 박스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 못하고 위나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박스가 떨어져 보이는 경우에 밑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 하얀 화이트 박스가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1픽셀이라도
이제 오버가 된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위와 같은 결과 화면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제 정확히 계산하는 습관도 평소 매우 중요하다. 네. 이 레이아웃이 깨지는 현상이 이것이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게 거의 대부분 그 치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때 보통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플로트 속성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이 노란 박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에 아까는 있었어요. 위에 보시면은 이 노란 박스는 이제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여러분 어떤 사이트를 볼 때 왼쪽에 메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쇼핑몰 같은 거 보면은 메뉴가 카테고리 메뉴가 왼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예제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플롯 속성을 사용해서 결국 그 박스의 좌우 배치를 잡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롯 속성을 사용해서 이런 그 뭐 왼쪽 메뉴, 우측 메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새로운 완전히 그 신기술을 또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스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제 좀 더 그 새로운 스킬들을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은 요즘 들어서는 또 플렉스 같은 그런 어떤 그 레이아웃을 짤 때 이런 플렉스 같은 기술을 또 많이 사용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번 우리 그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전통적인 스킬들을 가지고 강의 진행을 이제 해 나가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어떤 상식적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용어라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죠. 자, 여기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통적인 기술은 이제 향후에도 여러분 오랫동안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면은 우리 이제 완전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들로만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기존의 이제 올드 웹사이트들, 올드 프로젝트들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다 구축이 되어졌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역시 그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기술이 계속 향후에도 오랫동안 이제 쓰여요. 웹이 당장 회사에 들어가도 그렇게 이제 혼용해서 계속 이제 쓰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지금도 잘 배워놓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